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경고하자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섰는데, 역사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멀었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나라였던 일본은 언젠가는 가라앉는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아주 오래전부터 대륙으로의 진출을 강력히 바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러일전쟁의 승리는 야욕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마침내 한반도를 침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를 완벽한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완벽히 지배해야 했는데,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참으로 치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국에 차관을 제공한 것이죠. 차관이란 국가가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당시 한국은 원치 않아도 차관을 받아야 했습니다.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불과 5년 만에 대일 부채가 4,500만 원에 달했죠. 더 큰 문제는 차관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필요한 식민지 건설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말이 좋아 차관인 것이지 차관이 아닌 것이죠. 일본의 치사한 계략을 알게 된 국민들은 스스로 부채를 갚아 민족을 지키고자 국채보상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복잡한 계산이 깔린 운동이 아니고, 담배를 끊어 그 돈으로 외채를 갚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불붙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최초의 경제적 운동인데, 우리 국민의 단합심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언론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은 언론에 이를 대서특필하며 전국에 알렸고, 남자는 애환을 달래주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다 팔았습니다. 아래로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고종 황제까지 참여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서울, 진주, 평양에는 여성들이 주도한 여성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설립됐었는데, 여성들의 권리가 상당히 낮았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했던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국채보상운동의 주동자였던 양기탁을 구속하는 등 일본의 방해 공작이 심했었고, 상위계층과 부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했지만, 국가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하던 시기에 민족 경제를 보호하고 국권을 지키려 했던 역사로 기록될 자랑스러운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훗날 3.1운동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지난 2017년 이 운동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함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가 못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국토가 한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인민들은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응당 자원에서 1원, 10원, 100원, 1,000원을 특별히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